안녕하십니까. 2023년 6월 26일 최병우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최광욱 의원이 연루된 재판이 뭐 대략 한 4개쯤 진행이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수사는 아직도 하나 정도 더 진행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조국 전 법무장관 아들 문제와 관련해서 그 인턴 경력 허위 확인서, 이걸 써준 혐의로 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대법원에 가 있죠. 근데 대법원에서 1년간을 뭉개다가 최근에 전원 합의체로 넘긴다 그러니까 아마 총선 전에는 결론이 안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조국 전 장관의 아들 인턴 증명서가 허위가 아니다 이렇게 또 거짓말을 한 혐의로 기소된 거는 이제 1심이 끝났습니다. 뭐 벌금 80만 원 이 정도로 끝났습니다. 2심 진행 중이죠. 이거 이제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재판이 진행 중이고, 수사는 아직도 한 건이 남았습니다. 2020년 3월에 한 유튜브 채널에서 최광욱 의원이, 이때는 의원도 아닐 때죠, 이동재 기자가 이철 전 밸류 인베스트먼트 코리아 대표에게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하라며 협박했다, 이런 취지로 말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그래서 명예를 훼손했다. 이거는 경찰이 수사를 벌였는데 지금 검찰로 송치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검찰이 수사 중이다. 이거는 정말 기초 단계에서 지금 3년 넘게 진행되고 있는 수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서는 민사사건 한 건, 형사사건 한 건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형사사건은 이게 작년 10월에 1심 재판이 있었습니다. 혐의는 최광욱 의원이 2020년 4월 SNS에다가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노무현 재단도 압수수색한다라고 말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게 허위였죠.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최광욱 의원이 SNS에서 얘기한 사실은 허위다. 그래서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10월에 1심 재판이 나왔는데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이런 등등의 내용은 이동재 전 기자와 이철 전 대표 사이의 대화 내용에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허위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런데 다만 최 의원이 드러낸 사실은 사적인 사항이 아니라 보도윤리와 정당한 취재활동, 언론과 기자의 관계 등 공적인 관심사항에 관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비방 목적이 인정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그때도 이제 좀 이상하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뭐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도윤리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동재 전 기자가 보도윤리나 정당한 취재활동을 안 지켰다는 얘기로 보입니다. 안 지켰기 때문에 이거는 허위사실이지만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뭐 이런 내용으로 보이는데, 그 이제 현재 1심은 이렇게 해서 끝났고, 1심에서 근데 무죄가 나왔습니다. 이건 서울중앙지법 형사 16 단독 김태균 부장판사가 내린 결론입니다. 무죄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와 관련한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고, 2심이 엊그제 끝났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이거는 이동재 전 기자가 이런 최광욱 의원의 문제 제기를 인해서 본인의 명예가 훼손당했다 그러면서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민사사건으로. 여기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이 나왔고요. 2심에서도 똑같은 3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판결이 있었다고 했죠. 그런데 1심하고 달리 2심 판결문에 새롭게 등장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최광욱 의원은 소위 정치 개입을 위한 검언유착이라는 자신의 비판적 견해를 부각하려고
편지와 녹취록의 내용을 의도적으로 활용했다. 왜곡했다 이거죠. 최 의원은 이 사건 편지와 발언 요지를 왜곡해서 기자와 검사가 공모한 것처럼 인식되도록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 인베스트먼트 코리아 대표에게 보낸 편지, 그 다음에 발언,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근데 그거를 최강욱 의원이 왜곡해서 유튜브나 이런 데 가서 얘기를 했는데, 그게 왜곡하려는 의도가 명확했다는 거죠. 왜곡하려는 의도가 명확했다. 그러면 아까 이거는 서울고등법원 민사 13부 문광섭 판사, 정문경 판사, 이준현 판사, 이 사람들이 한 건데, 여기에 1심 판결과 달리 2심 판결이 이런 내용이 추가됐다는 얘기입니다. 얼핏 한번 보시죠. 형사사건에서 무죄로 했을 때의 취지와 이번 고등법원의 2심에서의 취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형사사건에서는 이 사건의 핵심 내용이 허위인데, 근데 공적인 관심사항이니까 비방 목적이 없다 이렇게 본 거고, 그래서 무죄다 이렇게 본 거고, 저는 이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아니 무슨 공적인 관심사입니까? 기자와 검사와의 관계가 허위사실로 왜곡하면 그거는 거짓말이죠. 이게 지금 뭐 최강욱 의원이 기자와 검사와의 관계가 어떻다 하는 걸 정의하기 위해서 이런 이동재 전 기자를 공격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하튼 1심은 그렇게 판결했습니다. 근데 2심에서는 의도적으로 편지와 발언을 왜곡했다고 봤습니다. 그러면 의도적으로 왜곡했으면, 그러면 뭔가 왜곡의 목적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왜 의도적으로 왜곡했을까요? 이동재 전 기자를 비방하기 위한 목적이죠. 안 그런가요?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제가 기자 출신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의도적으로 뭔가를 왜곡했으면 그 의도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의도는 이동재 전 기자를 비방하기 위한 것이다. 내지는 이동재 전 기자가 기자라는 뭐 그런 작은 어떤 취재권을 이용해서 이철 전 밸류 인베스트먼트 코리아 대표를 협박했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이동재 전 기자가 물론 조금 기자로서 오버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목적이 뚜렷했던 거죠. 왜곡하려는 목적. 그 왜곡의 목적은 뭐겠습니까? 결국 이동재 전 기자를 비방하려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 여하튼 민사 2심과 형사 1심 뭔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사례가 판사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니까 뭐 이걸 또 옹호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뭐 다를 수 있다. 판사에 따라서. 물론 다를 수 있죠. 다를 수 있는데, 이렇게 기본적인 시각, 허위지만 비방 목적이 없다는 거하고, 민사에서는 아니야 이건 의도적인 거야. 그러면 당연히 비방 목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이 최강욱 의원과 이동재 전 기자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이 논쟁, 이거는 판사끼리도 서로 의견이 다른 것 같은데, 물론 이런 것들이 이제 이 형사사건 2심, 그리고 이제 이 민사사건은 이제 3심까지 가겠죠? 그런 데서 이제 바로 잡히겠지, 잡힐 가능성이 높죠. 뭐 이런 거는. 그렇지만 저는 법조인이 아닌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아니 무슨 판사가 뭐 이렇게 아주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서로 틀리게 얘기를 하면, 그럼 모든 재판을 앞으로 3심까지 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동재 전 기자의 그 2심 재판에서 이제 300만 원 뭐 일부 승소를 했다, 최강욱 의원에 대해서. 그 기사를 봐가면서 좀 이상하다 이게. 그래서 그걸 들여다봤더니 형사사건에서의 그 판사 결론과 이런 정도의 차이가 있네요. 형사사건 2심에서, 그 형사사건 2심이 도대체 언제 이루어지겠습니까?
2심에서.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저 민사사건은 이제 대법원에서 여기서라도 이 판사끼리 서로 다르게 얘기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줘야 되겠다. 판사끼리 좀 얘기를 하든가 뭐 하여튼 좀 정리를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짓말이면, 그리고 거짓말이 의도를 가진다면 그건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다. 그게 저의 결론입니다. 고맙습니다.